이번 에미상 영화 수상한 거는 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왔고 현장에 갔잖아요. 제가 사실 이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찐 CF를 통해서 이런 리얼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방금 온 더 밀크 손재곤입니다. 지금 라떼와 아메리카노. 현재와 라떼와 여기 아메리카노는 라떼 세대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었죠? 밀레니엄 전이니까. 20년대? 밀레니엄 완전 전이냐. 라떼고 여기 이제 현재 지금 미국에 아메리카노. 있으니까. 더더구나 지금 최첨단 실리콘밸리니까 이거는 거기서 느끼는 이제 한국 이거는- 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라떼와 저는 라떼도 시골 라떼여서. 두 분이 알아서 진행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아까도 뭐 한국에 대한 어떤 뭐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워낙에 첨단을 달리는 분들이라 오히려 코리아라는 존재를 예전부터도 알고는 있었겠죠. 있었죠. 근데 라떼 때는 음. 코리아라는 사우스 노스 뭐 이렇게 질문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뭐 이렇게 저는, 오히려 지금도 그렇긴 하는데 저는 일부러 노스라 그래요. 일부러. 얘네들이 알고 질문하는 거거든. 분명히 사우스를 알면서도 노스 사우스 막 야지 노스는 올 수 없는 거 알아요. 알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도 우리 현서 친구 생일 파티 가잖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접근해요. 한국에서 오니까. 왜냐면 그 딸이 블랙핑크 엄청 좋아하거든. 그게 문화가 블랙핑크 엄청 좋아하니까 이제 저는 가만히 물론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막 하고 막 한두 마디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접근했잖아요. 와가지고 I'm from Korea 막 이러면서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이게 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요. 와가지고 뭐 알면서 물어봐. 너 코리아에서 왔지? 이러면서 노스야 사우스야? 알면서 물어봐. 그래서 노스라고 일부러 그럴 정도로 좀 바뀌었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죠. 그래서 제일 최근에 삼성 얘기를 많이 해요. 삼성을 안다 이러면서 삼성이 뭐 한국에서는 뭐 지배력이 뭐 크고 뭐 삼성은 뭐 옷도 만들고 병원도 있고 막 이 때문에 막 이런 거 막. 근데 우리 때는 삼성이 사실은 그 중국 제품 같은 느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왜냐면 그때는 소니, 그 다음에 미쯔비시. 네. 근데 뭐 일본 모든 제품,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전차 제품은 일본이 득세를 할 때였어가지고 TV는 소니였지 뭐 100%.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이제 최고. TV는 삼성하고 LG죠. 그쵸. 네, 다 코스코 가면 다 삼성 LG 제품이고, 요새 자동차도 현대가 굉장히 인상이 높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현대 괜찮아요. 잘 팔려. 아, 현대차 나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저도 미국에서 저도 현대차 몰거든요. 근데 뭐 애국 약간의 뭐 이런 국뽕처럼 뭐 갔는데 요새는 국뽕 아니고요. 아니에요. 가격 대비 좋아요. 좋아요. 저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사실 그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뭐 갤럭시도 있지만 아카데미 상 받은 거, 아카데미 봉준호 감독 상 받았잖아요. 와우, 정말 충격이었죠. 충격. 미국인들 엄청 충격 받았어. 엄청. 그 CJ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이 올해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많은 거를 투자했다고 하던데. 그렇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어로만 얘기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봤을 땐 더 충격이었겠다. 예. 저는 그거 보고 현장에서 보고, 그러니까 집에서 물론 TV를 봤지만, 왜냐면 그게 미국의 프라임타임 일요일날 저녁 시간에
시상식 하거든요. 다 봐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다 보는데 그때 시상식 하는데 작품상 막 아우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게 나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도 에미상. 엠미상 받았죠. 저 거기 현장에 갔었거든요. 음. 엠미상 현장에 갔었는데 그 뭐 물론 그것도 대단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다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로 된 것들을 자막으로 본다, 더빙으로 듣는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상상하기 힘든 문화적 우리는 평생 그런 거 봤는데. 그런 거 봤는데 이제 문화적인 경험인데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를 이 한국어로 한국 드라마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일이죠. 예전에 물론 일본어 배운다거나 중국에 대한 문화 붐이 있었는데 예,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든 중국 문화도 한국 문화처럼 이렇게 탑으로까지는 못 갔죠, 사실. 못 갔죠. 못 갔죠. 근데 그들은 저변이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싸이의 강남 스타일 올해 10주년이거든요. 10년인데 제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스탠퍼드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도 되게 그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오빠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어. 한국어로 낸 노래를. 그때도 좀 충격적이었죠. 강남스타일 왜 중요했냐면은 아시안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룡, 제키 챈, 그 다음에 이소룡 이런 마셜아트, 그 다음에 아시안들은 약간 좀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좀 주변부거나 아니면은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샬아트 있잖아요. 뭔가 육중하게 해가지고 뭐 몸으로 영어 이거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는데 싸이는 갑자기 뚱뚱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시안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우리는 싸이의 체격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서양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평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시 뭐 굉장히 조각처럼 생겨야 된다. 장동건 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조각 같은 몸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아들하고 비슷한.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굉장히 한국적이고 한국스럽고 쌈마이고 이런 코드가 미국에서 먹힌 거죠. 오늘 10년 됐거든요. 올해 10년에 에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에미상은요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아카데미 영화제는 외국어 영화상이 있습니다. 외국어 뽑아서 그때 60년도인가 70년대부터 뽑았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는 원래 할리우드 영화는 글로벌하게 뿌리는 걸 목표로 탄생한 그렇죠. 그 문화 제국의 아주 핵심으로 국가 산업의 아주 핵심이 할리우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영화는 그런데 드라마는 아니에요. 드라마는 미디야. 미국 드라마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제작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드라마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미드는 미국인들을 위한 드라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미국인들이 자기네 드라마 보는 시상식에 한국어로 된 한국 감독이 한국 배우가 나온 드라마를 히트해가지고 상을 줬어요. 감독상이랑 나무주연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이죠. 문화적인 레볼루션인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카데미 영화제는 물론 이제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 그거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그거는 올해 영화거든. 글로벌 2019년 올해 영화가 한국 영화 글로벌하게. 에미상은요 올해의 올해의 드라마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드라마는 영화는 우리도 외국 영화 보러 가는데 드라마 우리 뭐 외국 드라마 잘 안 보거든. 드라마 같은 경우는 미드 같은 경우는 좀 봤지만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많이 보게 됐죠, 사실은.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오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우리의 영화를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전파하고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고. 영화는 일종의 그냥 이벤트성인데 드라마는 생활이지. 그런 그렇죠.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드라마는 매일매일 보면서 어떤 생활을 반영하는 거고, 영화는 그냥 있잖아요. 이벤트고 그냥 뭐 판타지 같은 거라서 조금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라서 이번 에미상 영화 수상한 거는 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왔고 현장에 갔잖아요. 제가 사실 이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찐 CF를 통해서 이런 리얼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얼마나 벅찰까. 네. 아니, 찐셰프는 거기서 음식을 딱 선보여야 되는 거지. 한국만의 그런. 아니, 나도 소비라는 벅찬 프렌치 뭐 딱 경험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뭐지? 막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국 간지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창업하고 2019년 창업했으니까 2020년에 그런 일들이 좀 막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이렇게 막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그러니까 그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알아보고 막 먼저 물어보고. 시기적으로는 참 좋은 때 가신 거네요. 예. 그리고 팬데믹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은 완전 바뀌었거든요. 완전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크게 변한 건 회사 안 나가죠. 이제 집에서 일하고 회사 안 가요. 거의 다? 안 가요. 잘 거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몸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회사 아닌 이상은 예. 안 간다.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게 되죠. 그게 제일 큰 변화 같아요. 예전에는 그 트래픽 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트래픽 때문에 많이 없어요. 예전보다는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아니지.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이 더 좀 많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미국인들이 약간 저렴한 문화가 좀 있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이잖아요. 상황.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거는 뭐 사실이죠. 사실 실용적이고 굉장히 뭐 실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아니 그 좌야 우야 이것보다는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너 뭐 이런 막 교조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하고 이런 측면들이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는 돼 돼 있죠. 그러니까 더 좀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힘을 미국인들이 많이 느끼죠. 미국의 힘을 미국이 제일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달러 파워. 그리고 달러는 지금 달러 가지면은 되게 한국도 그런데 달러 가지면 유럽에 이게 한국 여행을 막 가진 않잖아요. 솔직히 영화는 막 봐도. 근데 유럽은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유럽 가면 지금 거의 1달러 1파운드야. 거의. 예전에는 2달러를 가져가야 1파운드를 받거든요. 거의. 지금 1달러로 1파운드야. 그러니까 1.8 예. 있었어요.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파운드 유로도 한 1.5는 됐었는데. 됐었는데 지금도 지금 달러 강세거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좀 그런 달러 파워를 많이 느끼죠. 그리고 나쁜 놈들이 어떻게 굉장히 나쁜 놈들. 왜냐면 지네들이 돈 이렇게 뿌려놓고 돈 막 프린팅 해놓고 그 물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 세계에 달러 먹으라 막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달러 강세는 원래 아닌데 유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달러가 굉장히 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쵸. 지금 이거 다들 원하는 거야. 원래 달러 강세라는 거는 달러를 원하는 거거든요.